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인간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유수인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대한민국의 위치, 인류의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지금은 몇몇 사람을 이승만 대통령이나 정거원 목사 그리고 세종대왕 이렇게 해서 일종의 과거의 사람의 행적에서 선지자적인 걸음을 우리가 찾고 있는 정거원 목사의 현재 있는 위치지만은 이런 내용이 되지만은 앞으로 지금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공청연대를 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참 사람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를 하는 이 선지자 위치를 나타내는 이것은요, 그러면 유행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유행처럼. 그래서 인류 전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개인의 가치, 삶의 가치, 예를 들면 나는 뭐 돈이 얼마나 있다, 나는 얼마나 배웠다, 나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내 이력은 뭐 이런 이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개인의 가치로 우리가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삶은 지금 선지자 삶이다 하는 데서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그거는 참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환경에서 보면요, 정말 참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떤 것보다도 국민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국민들 대부분이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면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대한민국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만 뭐 지금 이런 걸 하게 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다 하면은 인정을 해주죠. 선지자란다 그러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해주는 그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즉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아더라도 성경 외적인 요소에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가 또 그런 나라죠. 인도도 일종의 선지자의 나라입니다. 선지자 나라. 우리가 그걸 연구를 선지자와 연결해서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동방의 빛이여 하는 그 시인이 이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향해서 동방의 빛이여, 앞으로 너가 온 인류를 참 밝게 비출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그 인도는요, 선지자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가 어떤 형태냐? 거지죠. 거지를 존중하는 그 사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쭉 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면은 바로 석가죠. 석가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인도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선지자적인 내용이죠. 근데 선지자가 인도밖에 없느냐? 인도는 처음까지 그 유지되고, 지금도 인도는요, 거지를 존중하고 있어요. 거지 지나가면 동양해 주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시주 하는 이거 자체가요, 그 선지자적인, 그러면서 우리한테 전래된 거고, 또 그것밖에 없느냐? 또 찾아가 보면은 마호메트의 걸음도요, 결국에는 선지자적인 걸음이에요. 즉 선지자를 인정한다는 거지, 인정.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를 이런 어떤 현재적인 이런 내용을 두고 이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선지자의 자리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격증을 얻듯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듯이 지금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지자 나라로 가고 싶은데 선지자로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자료들은 바로 그 부분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요소를 많은 거죠. 그런 내용에 우리가 한번 자격 시험이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한번 이거 보십시오. 개인이 2020년도에 사건명을 달별로 쭉 적어놨잖아요. 1월달은 그냥 맹하니 지났어요.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서 아무런 어떤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월 20일부터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기부터, 이때부터 달별에 나타난 이 내용을 하나씩 이때는 정리 안 했습니다. 요거 정리한 거는
2020년도 와서 2021년도에 와서 정리한 거죠. 한 달 한 달. 응? 요거 정리한 거는 우리가 요 앞에 요 2021년도 아마 1월 20일 대통령 취임하는 거든지 안 그러면 1월 6일 정도였어. 응? 1월 6일 정도에서 이거 작년 하나 정리하고 금년부터는 사실은 요 주제, 월별 주제에 대해서 이걸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한 거죠. 이걸 2021년도에 이걸 적으려고는 사실 생각 안 했죠. 지난번에 보면 알지만은 여기는 2021년도에 주제를 해놨고도 2000년도에 나타난 내용을 계속 해놓은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도 이 하나하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2월 20일 날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인류 선지자 선포를 이때 하는 거죠. 2월 20일 날. 2월 20일 선포하고 또 3월 달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을까 넘어갔는데 3.1운동 자체가 이게 100년 만에 일어난 3.1운동이라 하는 이 개념이 1919년에 대한민국의 3.1운동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그때 시작을 한 거거든. 그때. 근데 그걸 100년 만에 다시 3.1운동을 금년 3월 1일에 3.1운동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국이라 하는 이 주제가 맞구나. 이거 확인한 겁니다. 2월 20일에 선지자 선포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그 위치는 선지자 한국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좀 봐. 3월 7일 당장에 핵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핵전쟁하는데 전 세계 인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넘어가고 있나요? 근데 어제는 또 어제가 3월 8일이잖아요. 3월 7일 핵전쟁을 나타내고 3월 8일 날에 백악관이 불탔어요. 백악관. 백악관 불탄 거 말로 옮기면 보여줄까요? 이건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봐요. 백악관. 백악관 불타고 있어요. 이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 근데 불타고 있어. 지하에서 아마 소탕작전 한다고 그랬는지 이게 지금 요 불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어제 많이 나와요. 한두 군데, 한 6개 정도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른다. 백악관 뒤편에서 건설공사 한창이다. 3월 1일에 찍은 영상이다. 믿을 수 없다. 이 연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연기만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로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인류의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자격증 시험을 치고 있다. 그 자격증 시험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넘어가야 될 내용이 이 일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 아침에 이거 다른 거 하려다가 이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 이 속보 대지진 예고 화산 폭발 일본인 한국으로 도망오나 이 부분이 있고 2개가 나와 있더라고. 밑에 쪽. 이거 일본 초강력 슈퍼 대지진 100% 발생했죠. 100% 발생했죠. 예? 그래서 요 시간이 짧은 거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친다고 보면 자격증 시험 친다고 보면 안녕하세요. 프랭프 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제주도 대마도와 가까운 남쪽 열도의 화산 폭발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불의 고리와 연결되어 있는 화산이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가고시마현의 신모에 다케에서 화산 폭발이 있은 후 발생하는 등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앞바다 대형 지진 발생 이후 예민한 때에 충격적인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집 쑤신 듯한 방송과 트윗 등의 소식입니다. 일본의 남쪽 열도에 있는 가고시마와 후쿠오카 관구 기상대들은 항상 작은 섬들의 화산 분출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항구나 높은 산에서 열 적외선 카메라로 지열을 측정해서 화산의 활성화를 측정합니다. 이 분석에 따라서 경계 수준을 내리는데 2는 분화구 주변 규제, 3은 입산 규제, 4는 피난 준비, 5는 피난 요청이 내려집니다. 신모에다케에 화산 분출이 있은 후에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모에다케도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와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에 걸쳐 있는 활화산이며 일본 열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쪽 열도에서 화산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대지진이 온다는 이론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신모에다케에서 몇 번의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서 일본 내에서 큰일 났다 라는 우왕좌왕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 신모에다케 분화 후 대지진이라는 분석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에게 인과관계를 물어봤다 라는 특집 기사를 작성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구 지각판과의 충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당시의 화산 분출과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2011년 1월에 신모에다케에서 화산 분출이 있은 후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6.1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3월 초에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경고, 신모에다케에서 화산 폭발, 결국 수도 직하 지진으로 도쿄올림픽이 중지하게 되는 공포가 시작되었다 라고 경고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남쪽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 남해 트로프 지진과 같은 대형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모에다케에서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니 빨리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일본은 남쪽 열도에 있는 신모에다케와 스와노세 섬 등의 화산 분출에 예민합니다. 스와노세 섬은 일본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섬입니다. 한국의 제주도와는 500km 떨어져 있어서 화산재가 날아올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의 화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각판의 충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앞바다의 대형 지진이 호주판과 태평양판의 충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충돌의 영향으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밀리면서 일본에 연속적으로 지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스와노세 섬의 화산 분출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상청은 스와노세 섬의 화산 분출에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협조로 항상 관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도 즉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관측하고 있는 스와노세 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끓어오르다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언론과 국민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스와노세 섬에서 화산 폭발이 시작한 것은 지난 2일부터입니다. 이때에도 언론에서 주목은 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6일부터 대대적인 폭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일본 방송은 6일 오전부터 긴급 방송을 편성하고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6일 새벽 3시 17분부터 분화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900m까지 크고 작은 화산재들이 떨어질 정도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레벨 2의 경계 수준을 발령하면서 반경 1km 지역에서는 작은 콘크리트와 화산재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7일 오후 4시에는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더 활발해지면서 7일 오후 3시까지 총 139회나 폭발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외출을 자제하면서 화산재와 작은 돌덩어리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7일 밤늦게까지 스와노세 섬의 화산 분출은 계속 속보로 방송되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산 폭발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NHK도 지진 특집 시리즈 사이트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과의 연관성을 첫 번째로 방송하면서 화산 분출이 있을 때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대형 지진이 3번이나 연속되었을 때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 일본에서도 곧 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는 와중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일본에서는 대지진을 대비하자는 식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지진으로 물류가 올스톱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관심은 쓰나미로 실종된 사람들의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쏠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피신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물류가 정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가 멈추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3월 11일에 발생했는데 단수가 조금이라도 복구되기 시작한 것은 3월 29일부터였고 도시가스 복구는 4월 16일이고 전기가 대체로 복구된 것은 5월 10일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통계를 인용하면서 행정에 의한 구호 식량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곧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이 일어나면 정전 이외에 휘발유 공급 부족으로 모든 도시가 마비가 될 것이고 물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약 3일 동안은 3,200만 가구에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이런 상황이니까 일주일 이상의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식량 이외에도 태양열 충전기 및 휴대용 가스난로, 평소 사용하는 의약품 등 미리 잘 챙겨서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있는 방재 관련 방송일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앞바다 지진 이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지진은 하늘에 맡기고 국민들은 일주일치 비상식량을 챙기고 잘 대피하는 것뿐입니다. 불의 고리 지각판 충돌이 가장 먼저 불을 붙이는 곳이 남쪽 열도의 화산 폭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들갑 떨며 보도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에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선지자 훈련, 선지자에 대한 일종의 자격증, 지금 이런 말로 갖고 하는데, 일본에 대한 이 현실에 자업자득이란 말을 쓴다는 건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아까 여기 천황이 나왔는데, 천황 부부가 나왔죠. 나갑시다. 그러면. 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요거하고 관계됩니다. 여기에 지금 날짜가 어느 날인지는 지금 정확히 작년이죠. 작년에. 아마 9월달 아니면 10월달 요때 될 겁니다. 요때는 일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별로 말 안 했는데,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일본의 그 태풍이 아주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진로가 남해 쪽으로 바다를 꺾어서 마지막으로 기세가 약해갖고 한반도 부산 쪽으로 해서 포항 쪽으로 싹 지나가거든요. 비껴서 지나갔죠. 비껴서. 그래갖고 동해안 쪽으로 나가가지고는 바로 북진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자세를 바로 표현해라 하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즉 일본의 위치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일본이라 해서 그렇고, 역사적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갈등이 있어 그렇지,
이게 지형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 위치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거. 지금 이 지진 자체를 우리는 그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동북아 공존환이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동북아 공존환. 여기도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미국이 저런 사태 난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동북아 공존환이라고 하는, 이 사항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기시킨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끄집어낼 만한 그게 동기가 없어가지고 동북아 공존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저거 지진 나면은 저렇게 해서 일본이 무너지면요, 저렇게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뭐냐니까 동북아 공존환으로 해서 일본을 하고 대한민국, 북한 해서 만주 땅을 올라가자. 만주 땅이 일본이 옛날에 만주국이 있는데 그곳에 일본 사람들을 피신시키라. 그래가지고 몽고까지, 몽고, 만주, 북한, 한국, 일본 5개국이 동북아 공존환을 이루어서 미국의 경제가 약해지는 것과 중국이 붕괴될 때에 이게 방패막이 될 거다. 이 전 세계 인류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동북아 공존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작년 동북아 공존환은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고, 작년에 그 태풍이 특급 태풍이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관통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남해안을 비껴서 동해안 쪽에서 직진 북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그 어떤 입문과정, 자격증 시험 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까처럼 자업자득하는 이런 건요, 이거는 낙방이에요. 아예 그거는 자격증 시험 칠 그 자격조차 안 되는 그런 자세예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세,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만날 보니까 뭐 항일 투쟁하는 것 같고 국민들을 자꾸 호도하는데 그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해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요, 적어도 인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 전체에서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이거는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거는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훈련이 필요하다. 뭐 하루아침에 다 되진 않겠지만은 한 개인이 지금 이렇게 월별로 나타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듯이 개인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예측이 맞고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 그건 또 성경을 보고 들춰봐야 되겠죠. 그런 때 될 때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내가 선지하다, 자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뭐 자랑해라는 게 아니고 나도 선지하다 하는 것을 개인이 품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